급식 경영에 대해서 인적 자원 관리 제6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내용이 무엇이 기억이 남습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한다 할 경우에 피들러가 주장했는 LPC 척도라는 척도를 통해서 LPC 약자로 Least Preferred Co-work 이렇게 척도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리더에 가까운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세요 한 결과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항상 이 부분은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본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고 들어갑시다. 경영이란 것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을 해서 계획하고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하는 전체 과정을 경영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부분도 인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재의 인적 자원 제6장을 펴시고 학업에 임하도록 합시다. 우선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Human Resource Management. 인적 자원 관리라는 용어 이전에 우리가 인사관리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인사관리와 인적 자원 관리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인사관리라는 것은 어떤 인적 자원 관리의 일부분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라고 그러는 것은 사람에 관한 인적 요소의 모든 것을 망라해서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각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인적 자원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공과는 아주 밀접한 인적 자원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 사실은 인적 자원이 그렇게 중요하고 좀 적게 중요하고 이와 같은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상황인 서비스업인 우리 전공은 그야말로 인적 자원이 아주 중요시 됩니다. 그러므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의 그 자격, 기술 또한 교육 훈련에 대한 어떤 요구가 무엇인지 직무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직무를 분석한 직무 분석 결과의 바탕에 의해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만들어집니다. 직무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직무 기술서 명세서를 통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채용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22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펴셔서 자, 인적 자원 관리가 왜 중요한지 방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첫 단계가 이와 같이 인적 자원의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집 지원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 중에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모집과 선발로부터 이제 인적 인력을 확보해서 인적 자원을 개발 관리도 하고 보상 관리도 해야 되고요. 유지 통합 관리도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직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인적 자원 관리 영역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이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 이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내용입니다만은 한번 보세요. 모 신문사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인사 담당자가 78.8%가 채용 후에 괜히 뽑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수응답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담당 부서에서 그분들이 주 업무 중에 하나인 이것이 자, 신입 사원들 중에 전체적으로 잘못 뽑았다, 잘못 채용했다, 본인들이 잘못 채용했다라고 잘못 채용한 직원이 있다는 사람이 약 80% 정도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잘못 채용했다고 판단을 하는지 그분들의 생각을 자, 1위부터 6위까지 이 퍼센테이지로 잘못 채용했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하고 나서 신입사원 경우에 후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사 담당자가 1위가 편한 일만 하려는 사람, 자, 이런 인재는 채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 채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위는 가르쳐도 이해력이 떨어지는 신입사원, 3위는 스펙은 좋은데 실무 능력이 떨어지는 인재, 4위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인재, 5위 회사 내 예의 범절을 전혀 모르는 유형, 6위가 개인만 아는 이기적인 신입사원. 자,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잘못 채용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자, 경력사원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봅시다. 1위가 경력에 비해 성과가 떨어지는 유형, 2위가 열정은 없고 편한 일만 하려는 유형, 3위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유형, 4위 전 직장의 장점과 계속 비교만 하는 불평하는 유형, 5위가 본인만 아는 이기적인 유형.
6위가 전 직장 프로세스만 고집하는 유형. 자, 신입사원이든 경력사원이든 자, 비슷한 부분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크게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자, 이런 신입사원이나 경력사원을 잘못 채용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물어보니까 1위가 상담을 통해 개선하도록 했다는 얘기고요. 2위는 주의를 줬다. 3위는 인사고과를 낮게 평가했다. 개인의 평가입니다. 4위가 권고사직시켰다. 5위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있는지 지켜만 보았다. 결국에는 뭐였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다라는 것은 인재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결국에는 권고사직, 퇴출 이런 형태를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인사 담당자가 이런 사람들을 잘못 채용했는지 이유를 한번 물어본 결과입니다. 자, 직원을 잘못 채용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대답한 1위가 면접에서 지원자 말만 믿어서 잘못 채용했다 얘기입니다. 2위가 심층 면접을 진행하지 않았어. 요즘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체들도 많아졌죠. 그 다음 개인적으로 인재 채용 스킬이 부족했다라고. 그 다음 스펙만 보고 평가했기 때문에 잘못 평가했다. 다음 5위가 평판 조회를 실시하지 않아서. 자,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이와 같은 잘못 뽑은 이유를 계속 지금 또 잘못 뽑은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사 담당자들이 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이제 역으로 보면은 지원자 말만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스펙만 보고 평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평판조회 실시하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로 채용을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신입사원과 경력사원들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자, 이 내용을 물어보니까 자, 1위가 성실한 사람, 2위 책임감이 강한 사람, 3위 조직 융화력이 뛰어난 사람, 4위 굳은 일도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 5위 새로운 일에 항상 도전하는 사람, 6위 예사심이 높은 사람, 경력사원도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떠한 인재들을 채용하겠습니까? 자, 이런 인재들을 선호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 이 자료로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자, 급식업체, 주로 우리 외식 업체에서 인적 자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개발 관리, 보상 관리, 유지, 통합 관리, 이직 관리까지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모집을 하는 모집 및 관리하는 절차를 이 표에서 나타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력이 필요한지가 첫째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인력 자원 계획을 수립을 해둔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은 직무평가를 해서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로 직무평가 결과를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필요한 인력 자원을 채용을 할 계획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보를 하고 직무를 수행시키고 부족하면은 교육, 개발, 관리하고 보상 관리를 하고요. 뭐 유지 통합 관리와 최종적으로는 이직 관리까지를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과정을 역사를 잠깐 더듬어 보고 나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인적 자원 관리가 사실은 1880년부터 한 1920년, 자, 이 시기에 이제 인적 자원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지 이때는 뭐 고용주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뭐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이 정도 단계로밖에 생각이 없었던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당시에는 복지나 개별적 요구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상태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관리자나 정부 법률 위반자들의 대부분 또 사실은 사기업체에 대해 가지고 자유방임적 태도를 보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 사람의 인적 자원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 자, 이런 이제 배려가 필요하다는 단계로 접어들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복리후생의 이제 모태가 되도록 태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단계 과학적 관리법을 주창한 테일러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경영학이 태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앞쪽에서 사실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과학적 관리 결과로 사실은 분업이 이제 확산됩니다. 그리고 또 공정한 어떤 보상이나 노사화합이나 과업의 합리적 할당이 요구되고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 이 과학적 관리법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나오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이 어떤 생산 기계 형태로 취급받을 수밖에 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이런 어떤 내용이 싹 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단계에서 초기 산업 심리학적 이론을 경영관리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이제 민츠버그가 직무 내용 분석으로부터 이제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과학적 선발을 시도했고요. 그래서 사고를 많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추려내기 위한 하나의 측정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무나 환경, 근로자 사이에 접합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어떤 시도를 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 이 단계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20년대 들어오면은 역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진행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호손 실험이 나타났었죠. 자, 이때 호손 실험에 나타난 결과가 결국에는 이 실험 연구 결과가 뭡니까? 인간이 생산 기계가 아니다. 이라는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 단계에서 이제 호손 실험 결과 후로서 자, 인사관리라는 이런 관리 차원의 인사관리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호손 실험 관계에서 인간관계론으로 이제 넘어오고 이제 1930년대 들어오면은 미국의 여기 대공황기입니다. 자, 이때 인사관리 기능에 대해서 변화가 초래됩니다. 자, 과거의 인사 담당 부서는 사실은요, 사회복지 차원의 서비스, 그 다음에 후생복지나 부가 급부를 제공하는 업무 정도로 이제 역할을 했는데, 이제 대공황 시기에 기업의 불황이 겹칩니다. 그러므로 이제 경비 절감을 위해서 이와 같은 기능은 사실은 없애가는 방향으로 또 퇴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나타나는 것이 근로자들의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노조 결성이 되고요. 노조 가입자가 급증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사관리 기능에 노조를 담당하는 노사관계 기능이 이제 나타납니다. 1930년대에 이제 노사관계의 노조가 설립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을 1940년대 거치고 이때 사실 전쟁으로 인해 전투 인력이 유입 굉장히 증대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부족한 일자리가 여성 인력이나 고령자 혹은 미숙련자들의 노동력이 유입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그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OJT, 현장 훈련 기법이라고 해서 On the Job Training, OJT라는 교육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대학 교육에서도 인사관리 전공이라는 이 전공이 나타납니다. 1940년대. 자, 그리고 50년대에 이제 들어오면은 195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인간관계론이 많이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행동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행동과학의 근거는 생산성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리고 어떤 오늘날의 조직 행동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60년, 70년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이제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가 인적 자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사관리 부서가 중요하다는 게 제 인식이 돼요. 우리나라도 사실 1960년대부터 한 20년간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이때 인적 자원 관리에 정부가 사실은 상당히 개입을 하면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1980년대 자, 거치고 90년대 들어오고 자, 이런 식으로 점차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자, 인적 자원 관리라는 용어로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냐. 자, 인적 자원을 계획을 하고요. 자, 계획을 하는데 노동력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도 나오고요.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그리고 노동력을 또 공급하는 예측 기법도 나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기법이 나오는데,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자, 인적 자원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이 채용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직무 분석이 되어야 한다라고 앞쪽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직무 분석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은 잠시 휴식 후에